중앙정치 이면까지 알아보는 톡 쏘는 정치 이야기. 매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에 퇴장했고요. 자, 여야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가운데 증인 명단이 의결이 됐는데요.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이 이슈 중심으로 한 주간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요즘 참 이슈들이 굉장히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 주도로 국감 30명 정도의 증인을 채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정말 전 국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이 국회라고 하는 것을 국정감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최근에 정말 뜨겁게 폭로되고 있는 명태균 씨로부터 확인된 대선 때의 선거의 여론조작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국정감사에서 짚어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죠. 또 수많은 언론사들에서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여 명의 증언자를 선택을 했죠.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도 증인 채택을 했고요. 대통령실의 총선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뜨거운 그런 감자가 돼버린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들, 김영선 전 의원, 또 강혜경 전 보좌관, 그리고 또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등을 모두 채택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맞불을 논다면서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등의 35명을 선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임기가 2년이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정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 도구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견제를 지금 다 끝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있다? 또 국회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에 불과한 민주당을 견제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권 분립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에요. 행정권의 핵심에 대통령실이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실수를 감시하라고 국정감사를 하는 거지 국정감사잖아요. 정부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 정부의 인사들, 그와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라고 이걸 갖고 와 버리면 이거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죠. 네. 물론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일부가 이전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의혹들에 연루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년 반 동안 털지 못했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재구실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해설을 해주는 언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지 대목이 오늘 보면 야당 단독으로 증인 채택, 여당 측 증언자들은 하나도 채택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가지고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명태균 씨의 문자 메시지 폭로 등을 결사적으로 좀 방어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자가 공개된 지 1시간 안에 이 문자 내용이 오빠라는 표현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언급한 거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일단 이 오빠라는 표현이 오빠가 누구 오빠입니까? 어떤 오빠입니까? 도대체?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이게 입당 전에 사적 대화였습니까? 입당이 7월 30일 날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대화가 오간 것이 대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오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미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캠프를 꾸리던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던 때에 그 문자가 오고 간 내용으로 보면 캠프의 굉장히 중심 인사로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명태균 씨는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캠프라고 하는 모두에게 드러나 있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비선의 그 인물이 전체적인 조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이 그건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오빠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던 오빠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자기가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때 김건희 여사가 지칭하는 오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예. 이러면서 그 오빠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대통령을 지칭할 때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빠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는 사실. 예.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빠라는 이런 호칭도 잘 쓰고요. 또 지라는 표현도 잘 쓰던데 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 예. 아무튼 좀 그렇고요. 여당 내에서도 해명이 너무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당하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맞습니다. 예.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정말 좌불안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선거가 오늘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정구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화도도 지금 그 투표율이 장난 아닙니다. 보궐선거 투표율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보통 총선 투표율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자신들의 텃밭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뭐 단지 군수들 보궐선거에 그치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나 광역시단체장을 갖다가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죽을 맛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지방선거는 바로 이어서 대선과 그렇죠. 또 총선을 불러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 괴멸적으로 또 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근간을 다 뺏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은 지금 도대체 이걸 누가 믿어주겠냐, 해명이 너무 황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거를 좀 감추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주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아예 이렇게 얘기했죠. 김건희 친오빠와 내가 정치적인 상황을 의논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빠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친오빠와 이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고 친오빠와 아내가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이 이 대통령과 관련되는 예. 모든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비선의 국정농단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대통령실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간 매일 통화했다는 것도 부인했고요. 명 씨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2,000장이 넘는 문자 메시지가 있다.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하루에 하나씩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민의를 배신한 진짜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인지 정말 겁 많은 강아지가 짖는 것인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맛보기 차원으로 카톡 메시지를 좀 한 패러그랩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빙산의 일각 100분의 1도 보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데 2,000장의 그 문자 메시지 캡처본에서
얼마나 많은 또 중대한 내용들이 나올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이제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라고 지시하는 이 정황이 담긴 녹취까지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된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 굉장히 네.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제 화요일 날 이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요. 정말 전국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들끓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정말 모든 언론사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 다 다루면서 그러면서 그 여파를 추측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취재를 하기 바빴는데요. 자, 어제 나온 녹취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가지고 곱하기를 해가지고 한 2,000개를 만들어라.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돈이 얼마 들었느냐? 40만 원 들었다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래갖고 치워버리자. 이건 여론조사를 40만 원어치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표본수 2,000개를 그러니까 40만 원 가지고 표본수 2,000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연령대 표본을 달리해서 윤 후보가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2% 높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보고서를 2,000개 만든 첫 번째 보고서를 딱 봤더니 윤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차이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2% 이상 높게 나와야 된다고 다시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를 뉴스토마토에서 폭로를 한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경선에 후보했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불이익을 당했고 사실상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도둑맞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그 뉴스가 터져 나오자마자 다른 언론사에서 마구 또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들을 갖다 분석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후보에게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총 27번의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9번이 무조건 윤석열 후보만 보수 진영의 상대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이 9번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여론을 기술적으로 조작한 거죠. 그리고 50건 중에서 48건이 윤석열이 이기는 결과를 내놓은 PNR의 여론조사. 이것을 당시의 갤럽 여론조사랑 비교해봤어요. 21번의 여론조사 중 15번이 이재명이 이기는 결과를 내놓은 갤럽과 PNR은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PNR의 조사는요,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안 하는 비율이 단 1.9%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양쪽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채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 잘 모르겠다. 난 답을 안 하겠다. 이런 비율이 1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너무나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들은 사실 공표를 금지시켜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공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공표된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노정이 됐고, 공표가 되지 않은 여론조사, 이거를 혼자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던 명태균 씨는 이미 녹취를 통해서 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 사실은 수사기관의 시간이 시작돼야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요, 공표된 여론조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조작 의심되는 정황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본수도 그렇고요, 일단. 쉽게 그렇습니다. 보더라도요.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에서의 핵심은 표본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표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본이 지금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그 경선 관련해 가지고 당원들의 안심번호가 다 그냥 고스란히 표본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표본들이 또 당원에서 캠프들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한 여론조사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본이 유출된 것 그 자체도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강화시킨 그런 그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 상태에서 특정한 회사의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런 지지가 과표집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치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내놔서 특정한 후보를 2위에서 1위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대선 자체가 부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표를 결정될 때 얼마나 역할을 가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형법상으로 이 다스리는 것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가능한지는 또 검찰들이 따져봐야 될 일이겠지만요. 또 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검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탄핵의 그 심사에 입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정됐고, 또 그리고 정당하게 권력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 들여다보는 것인데, 지금 뭐 비선에 의해서 완전히 농단이 됐고 선거 자체도 오염되게끔 만들었다고 한다면 탄핵의 요건은 확실히 성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작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당원 명부가 이제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하고 있는데, 자, 명 씨와 관련된 업체 캠프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추측이 친한계 의원들이죠. 이 친한계 의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회계보고 서류 일체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벌써 확인된 것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 중 두 곳에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를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업체 P&R이라든가 미래항공연구소는 비용을 지불한 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P&R이나 이 미래항공연구소에서는 지금 합법적으로 당원 명부를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부를 어떻게 얻었느냐, 이게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냐, 이 논란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설사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의뢰해서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비용을 지불한 곳이 어떤 캠프에서도 없어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네.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명태균 씨에 관련돼 있는 이 의혹들은요, 더욱더 파헤쳐져야 되는 것인데, 명태균 씨가 또 매일매일 하나씩 뭔가를 폭로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권은 초비상 상태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앞으로의 사태 진행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